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2월 8일 일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토요일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경주인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일단 마지막 경주를 한번 제가 가서 말씀을 마지막 경주가 아니네요. 10경주네요. 10경주. 죄송합니다. 10경주네요. 아무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10경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8일 일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번개 파워 같은 경우인데 여기 뭐 믿을 맛 필요 없죠. 네트워크도 지금 뭐죠? 7월 19일 발진 불량 나오면서 외곽으로 사행했고, 근데 그 두 번째 경주소에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동국 교수가 빨리 제어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능력마 중에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인기권 있는 마을에서는 그렇고, 이 8번 번개 파워요. 직전에 보니까 막 강분들을 하더라고요. 예상가들이 강분들을 하는데, 요마필의 단점은 호크잉이라는 것보다도 440kg짜리 마필인데 얘는 또 발굽이 커요. 발굽이 커서 한번 뛰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발을 그래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이키 신고 뛰면 얘는 워카 신고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 필요 없어요. 작전 타임, 비도보페 챔프 이런 거 뭐 한 번 처음 뛰는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봐야 하는 거죠. 작전 타임도 보면은 발을 좀 휘둘러 쓰고요. 비도보 챔프는 체형이 얇고 막 휘청휘청 돼요. 스포하면은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심하지는 않은데 많이 흔들려요. 번개 파워는 누구죠? 누구랑 아르고에셋 하고 동반을 하는데 순간 스피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발굽이 커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이 유리하고 아니면 아예 깡바닥에 그냥 참았다가 제가 얘기하는 새 고무줄총 쏘듯이 그냥 한 번 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어영부영 타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번개 파워가 오늘은 선행을 시도하게 해줘.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취입보다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서 선행을 시도 못하면 초반에 50m, 100m 그 힘을 쓴 게 라스트에서는 그만큼 더 커져 버립니다. 200m, 300m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바닥에 누워 있든지 처음부터 그런 작전이 아니면 좀 힘들다라는 얘기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00m 이경주입니다. 혼해산 5군.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6회 통계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겁니다. 참 이런 마필들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한 460에서 한 70kg 정말 한 440kg 나니까 한 30kg만 더 불었으면 정말 그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 다 좋아요.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체구가 너무 작고 몸이 조금 뻣뻣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바로 근성이에요. 자기가 뛰려고 그러잖아요. 이 단거리에선 이런 것들이 통하는데 체구가 있으면 장거리까지 좀 통할 수 있겠죠. 근데 체구가 너무 좀 작아요. 아무튼 이 경주에서는 뭐 이렇게 통계가 1200m이기 때문에 스노우볼이 여기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스노우볼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썬더스텝을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일단 근데 또 썬더스텝을 빼도 6회 통계, 타이틀 캐쳐, 스노우볼, 큐피드 거리인데 누가 선행 선점을 하냐죠. 큐피드 컬하고 스노우볼하고 누가 선행 선점을 하느냐. 충돌이 일어나면 타이틀 캐쳐에게 기회가 올 거고요. 대신 썬더스텝은 제가 조금 알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는데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얘도 보면 등치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뻗질 못해요. 뻣뻣해요. 그래서 얘는 선행을 못 나서면 죽습니다. 죽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뭐 큐피티컬이나 스노우볼이 좀 세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썬데스텝이 외곽으로 문대고 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네요. 문대고 가면 1200이기 때문에 주인공 기수가 지난번에 섰기 때문에 문대고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계를 추구를 해서 큐피드 걸하고 스노우볼의 컨디션 요게 체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큐피드 컬이 그 컨디션이 좋습니다. 스노우볼은 뭐 기본적으로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지만 큐피드 걸이 여기서 선행. 근데 두 선수가 자꾸 선행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좀 누구에게 유리하느냐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7마리가 뛰더라도 쉽죠. 골라낼 것 같죠? 아닙니다. 배당은 없으면서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도 이렇게 쉬운 경주라는 아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200m 3경주인데요. 국내산 육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가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 경주를 좀 억지로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타드 윙 같은 경우는 호킹 혈통이 너무 뻣뻣하잖아요. 지난 그 10월 26일 날 1200m에서 선행을 뺏어서 나가는 걸 보니까요. 아 정말 이필은 완전히 통나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지 자이언트가 데뷔전 때하고는 다르게 지난번에 스피드가 좀 빨라졌고요. 자, 이 중문사랑입니다. 중문사랑인데 지난번에 늘품 야유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늘품 경주 뛸 때. 근데 얘가 골드 퍼펙트라고 늘품하고 또 한 마리가 있었는데 클레이건인가요? 이 세 마리가 이렇게 앞에 가는데 그 뒤에 최고로 잘 따라갔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그 격차를 못 좁혀요. 최고입니다. 398kg짜리. 제가 뭐 막말을 얘기해서 뭐 진짜 진돗개만한 말인데 진돗개보단 크죠. 걔가 힘쓰면 얼마나 쓰겠냐고요. 1200m. 그래서 이 경주를 중문사랑 빼고 코스타드 윙 빼고 비엔토 갤러프 빼고 나면 2번, 3번, 5번, 7번 이렇게 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문사랑이나 코스타드 윙이 배당을 뺏어 가줄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어요. 3권, 4위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배당에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경주 그냥 제가 처음에 그냥 경주가 편성이 되기 전에 주중에 이미 월요일날 이 바이바이 빅터를 보고 일요일인가요? 월요일날인가요?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날 바이바이 빅터를 보고 저거 이번에는 그러니까 공백기를 갖고 나서 2번을 뛰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우리가 속된 말로 때려놓은 것도 있고 2주 만에 나오고. 근데 제가 오늘 아까 편지에 쓰신 분 예를 들 수 있는 마필이 이 바이바이 빅터예요. 정말 체장이 깁니다. 체장이 길면 어떻게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다리하고 뒷다리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아무리 차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뒤가 얼만큼 잘 돼요. 차도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트 오면 이 등치에도 쓰는 거죠. 근데 상대를 너무 잘 만났어요. 오늘 참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찬스죠. 이 찬스도 보면은 등치값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비열통이고 조교는 또 3주 만에 나오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조교 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오히려 조교를 살살 했을 텐데 특별 소녀에게 치고 그것도 4마신이나 치고 그래서 오늘 고른 마필이 3번 베스트 보입니다. 사실 컨디션은 자신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우격다짐으로 지금 만든 경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2번의 경주를 제가 복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컨디션만 살면 뛰겠다 이런 그냥 평입니다. 컨디션이 조금 회복만 되면 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내내 속된 말로 X예요. 나오면 아니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마필인데 그렇죠. 계속 지금
계속 아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점두 운동도 안 하고. 근데 이 두 번의 실전을 제가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경주에서 상대를 와 비교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격다짐을 했는데 이 중문사랑이나 다른 여타 마필들 코스타드 윙 이런 마필들 그다음에 찬스도 뭐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이 베스트 보이가 누가 선행 가나요? 비엔토 갤러퍼 누가 선행을 가든 얘가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선두권에 가요. 근데 지난번에 1000m 뛸 때는 3코너에서 외곽으로 좀 계속 기대했는데 1200 탈 때 보니까 조현별 기수가 잘 탔더라고요. 딱 뒤에서 붙들고 선두권 중위권에서 딱 붙들고 있다가 라스트에서 두 번 딱 꾸역꾸역 올라와요. 그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이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낫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낫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좀 제가 그냥 억지로 한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바이바이 빅터가 좀 마음에 들어야 돼. 얘가 보면 460kg대 마필인데 지금 490kg까지 불어 있죠. 뭐 계속 출전 중에 짧은 게 아마 체중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체중이 좀 빠지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3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클래식 캣에 원석 발굴 원석 발굴이 못 올라오면 연주대군 더 센 거는 안 되지. 다이나스톰 선행 못 가죠. 금이 때문에. 파티레나요? 메리트 없어요. 이 경주는 뭐 위험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시티우스의 원석 발굴을 추천해 드리고 나서도 정말 원석 발굴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에 제가 가차없이 잘라드린 건데 기본 능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오늘 상대가 또 너무 약한 데다가 이런 마필들이 불안해요. 불안한 거면 불안한 인기만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경주 원석 발굴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컨디션이 좋다라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백기 가진 청운말리라든가 다이나스톰은 매번 그만큼 뛰는 거니까 그렇고요. 연주대군이 지난번에 좀 많이 뛰었어요. 계속 그만큼 뛰기 때문에 연주대군이 만약에 컨디션이 좋다면 한번 원석 발굴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200m 5경주 국내산 5군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냥 일요일은 그냥 어디 가족들이랑 놀러 가시면 안 될까 싶어요. 이거 보세요. 필승 예찬의 파워 챔피언.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게. 전경주도 그렇고. 참 마사회가 매출이 떨어진다고 지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편성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와서 배팅을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배당판을 한번 보십시오. 6번, 7번이 배당판이 얼마나 형성이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1.5배요. 1.5배 나중에 이제 뭐 마감 직전에 1.5배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뿐입니다. 필승 예찬에 선행 갈 것이고 근데 필승 예찬이 지금 컨디션이 아닌데도 1200m인데 얘를 어떻게 뺍니까? 파워 챔피언 그렇죠. 나머지만 필요 없죠. 단디디오가 여기서 선행가요? 필승 예찬 발도 못 붙여요. 욕심쟁이 뭐 지난번에 뭐 다 뛰었고요. 미스터 sak스도 마찬가지고. 7번 6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네. 앞으로는 파워 챔피언이 더 뛰어요. 앞으로는 뭐 필승 예찬도 많이 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연성을 보면 파워 챔피언이 월등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곱절은 많아요. 유연성이.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근데 안으로 약간 치우치는 게 있어요. 치우치는 거는 순치가 되지만 뻣뻣한 거는 그렇게 크게 순치가 안 됩니다. 힘이 차면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워낙 골격이 워낙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힘을 꽉 채워가지고 훈련하고 이제 뭐 사용관리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1군까지는 가겠습니다만은 과연 장거리에서는 조금 파워 챔피언이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경교수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혼합4군 마찬가지죠. 이 백리지제를 한번 볼까요? 백리지제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속보 하나 구보 하나 그리고 2주 만에 출전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본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좀 떨어지죠. 자, 락인 레벨이 이경주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길을 쓰고 선행을 할 거고 이제 위즈캔인데 이 마필도 물론 상대가 약하고 백리지제가 지금 조교를 안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위즈캔은 조교를 했죠. 근데 조교 내용은 패턴은 있지만 조교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조교 내용이 얘가 자꾸 그 힘에 겨워하니까 자꾸 답볼을 자주 해요. 그 한 200m 상에서 직선 200m 구간, 200m에서 꼬린 구간까지 답볼을 4번이나 해요. 발을 4번이나 바꿔요. 4번이나 바꾸고 그게 제일 많았을 때고 어떤 때는 2번. 그러니까 조인건 기수가 왼쪽 채찍을 대가지고 안으로 기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 머리가 좀 낮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많이들 속으셨을 겁니다. 이게 많이 추천했고 저 또한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그 전 경주에 순발력을 보고 추천해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조교 잘했었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그런 좀 밟아꾸는 게 좀 많이들 눈 네이티브도 이게 뛰는 마필인데 지금 휴양을 하고 지금 조교를 세게를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경주에도 여러분들 섣불리 덤벼들으시면 안 돼요. 배당은 없으면서 2방 내지는 2방 정도는 무조건 가해줘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일단 백리지제가 조교를 안 해고 나쁜데 얘가 배가 지금 볼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살피셔야 될 겁니다. 조교 안 한 말들은 보면은 먹고 그냥 살살살 걸어다니면 배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교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혼합4군. 아, 이놈의 코드 에이스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하트로이를 축으로 해서 공략했다. 아무튼 그 경주가 그렇게 센 경주는 아니었었습니다. 코드 에이스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마필이었었는데 용무는 지금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취소 직전이고요. 상당히 좀 파행기가 심하고 이 럭키 퍼레이딩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얘도 등치만 컸지 유연성 그러니까 순간 뛰려는 의지는 좋아요. 막 초반엔 뛰려고 하지만은 어떤 그 뒷받침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물론 이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데 일단 용문한테 좀 기대를 해봐야죠. 얘가 취소를 그러니까 안 된다면 순발력은 얘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용문이 선행을 나서면서 무너지면서 럭키 패러딩도 더 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영일 샤이닝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필은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버리셔야 돼요. 물론 경마가 타이밍이라고 그러지만 영일 샤이닝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가 높지 않습니까? 라스트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혀 못 올라와요. 초반에 어떻게 따라 붙더라도 라스트가 전혀 안 나옵니다. 무빙 스토리는 아직 왜 못 뛰는지 제가 좀 판단을 못했고요. 일단 뭐 그 서승훈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다가도 무너졌고 그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인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뚜또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발을 약간 휘둘렀어요. 근데 지난번에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오늘 거리가 1400m라는 것 좀 길어졌죠. 이렇게 발을 돌려 쓰는 마필에게 1400이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리에이크 4착 순군전입니다. 4착 순군전. 갱기는 좋네요.
개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1400은 잘 못 버틸 것 같아요. 얘가. 아무튼 다른 말이 안 되면 결국엔 글로리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뭐 뚜또벤에게 조금 기대를 해야죠. 뭐 등치도 있고 뭐 조교 내용 좋고 지난번보다 뭐 상당히 좋아졌는데 발 조금 휘두른다고 해서 뭐 글로리 윌커 같은 경우 못 이기겠습니까? 아무튼 뚜또벤에게 좀 기대를 해보고 진짜 그야말로 글로리 윌커가 뭐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뚜또벤의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기는 배팅 안 하고 싶네요.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3권 3세 이상 별정 경주. 이 경주도 그렇게 쉬운 경주 아닙니다. 쉬운 경주 아닌데 정말 무슨 말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지. 과천비상은 아시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얘는 뭐 지금 맛이 가 있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들어오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맛이 가 있는 것도 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꼭 1년 전이네요. 저희 서울경마 그 행사할 때 이 과천비상의 그 발굽을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조금 좁게.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전족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여자들 발 헝겊으로 싸매는 게 전족이라고 그러죠. 여러 설이 있습니다.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뭐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막 어느 정도냐면 옆에서 일으켜 세워줘야 될 정도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만한 발인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 470kg 나가는 체형에다가 발굽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작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역시 선행밖에 없다. 근데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기 힘들죠. 천년직이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경주에서 추천해드릴 만한 시타들인데 이 시타들은 자꾸 제가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조교 때 보면은 정말 뭐 하자가 없습니다. 점도 잘하죠. 자갈 잘 물죠. 제갈. 플래시산타 같은 경우는 안으로 기대는 거 이런 악벽이 있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찬호 기수가 왼쪽 채측을 좀 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완벽하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고요. 슈퍼폴릿은 지금 얘가 단거리에서 계속 섰어요. 근데 지금 1800m인데 선행을 못 나왔죠. 천년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천년지기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제가 예시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뛰는지 컨디션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자를 계속 지금 하자를 못 찾아내고 있는데 아무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슬로거 2000 7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는 가장 잘했는데 부담 중량을 좀 살피셔야 될 겁니다. 57kg를 달고 얘가 조금 힘을 못 썼다는 건 코너스턴 아직 회복이 안 되고요. 조교는 싱싱이천하고 영원한 친구가 제일 잘했습니다. 시타데르까지 싱싱이천 그러니까 비인기권에서는 싱싱이천 영원한 친구인데 아무리 들춰봐도 사이즈가 아니네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 뭐 사이즈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마필들 말씀을 드리면 한번 컨디션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컨디션이 아니면 그냥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9경주입니다. 혼합 1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또 한 번 다시 이제 뭐죠? 예시장에서 말의 컨디션 그와 이제 매치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싱싱캣입니다. 싱싱캣이 490kg대에 나가면서 여태까지 물론 이제 대단 경주 나갔지만 왜 힘을 못 썼을 것 같습니까? 얘는 등치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목이 짧습니다. 두껍고요. 장거리를 뛰려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저는 책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장거리에 가면 목이 날씬하고 조금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둘째 치고 나서 이 싱싱캣이 보면 조금 둔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자세가 낮아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오늘 지금 1900인데 그 전경주 9월 15일 날 7살, 8살 먹은 기쁜 세상한테 졌어요. 신의 아르고 프린스, 그 다음에 무랑개가 지금 5살인가 6살인가. 싱싱캣은 지금 5살이고. 5살이면 한참 뛸 나이거든요. 뛸 나이고 내년에 딱 가면서 하향세로 조금씩 갈 텐데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운 말은 해동천하고 얘는 뭐 나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지가 따로 나갈 때 보시면 아세요. 그다음에 이 노시크리모인데 뭐죠? 파수꾼하고 동방습보를 했어요. 외주로 해서. 근데 일코나를 가는데 보니까 쳐져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또 목요일 날 보니까 아까 조금 전 경주에 천년지기랑 습보를 하는데 천년지기가 이게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또 이겨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빛의 왕자는 얘도 지금 그랑프리를 포기하고 이 일반 경주 다음 주에 그랑프리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물론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는 고개가 약간 높습니다. 다른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1군에서 지금 말이 되면 배롱이, 맹산호랭이 이런 마필들이 지는 거죠. 그런 능력 갖고 그랑프리 간다는 건 좀 그렇고요. 왕성도 지금 단거리만 뛰어봤죠. 물론 장거리 뛰어봤지만 그때는 상대가 약했습니다. 미스터 액티브. 그래서 지금 이 경주를 제가 이런 경주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옛날 전성기 때 보면 맹산호랭이요. 맹산호랭 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일단 공백기가 다시 길어졌고요. 직전에 그런 컨디션입니다. 더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글쎄 얘가 선행을 가면 모르겠지만 일단 컨디션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누군가 그 다음에 그린 엠파이어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얘는 고질적인 까먹었네. 왼쪽 앞다리인가 아주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찌그덕 거려요. 그러면서도 뛰어요. 얘는 그러면서 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7살짜리고 이제 다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뽀빠이입니다. 뽀빠이냐 지상군주냐 이 경주가. 근데 뽀빠이의 지상군주는 설마 안 들어오겠죠. 잘 살펴보십시오. 일단 뽀빠이가 지금 40조인가요? 42조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인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요. 이 지상군주입니다.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얘도 이렇게 고개가 높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어떤 그 유연성이나 이런 근성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산호랑이 그렇고 해동천왕 그렇고 빛의 형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노시크리모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왕성도 단거리, 그린 엠파이어, 싱싱캣. 딱 걸리는 마필이 지상군주냐, 조교 잘한 뽀빠이냐,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상군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져야 되겠고, 뽀빠이 같은 경우도 그냥 체중만 유지하고 나와도 됩니다. 되는데 저 말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모래 맞는 걸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지상군주를 한번 걸쳐놔봤습니다. 걸쳐놔봤는데 일단 컨디션 체크가 꼭 따라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구경졌습니다. 십경주입니다. 그냥 1400m인데 이 경주에서 제가 지난번에 톱레벨 추천드렸죠. 부마하트도 지난번에 네버랜빗 다운에게 졌어요. 물론 무지한 기수가 탔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탔고 병과 통치 지어짰고 윈스걸도 고개 높은 말 늘 푸른 짱 한쪽 바위. 그 다음에 홀리데이 펀치인데 이 뒤가 조금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니까 뒷다리가 좀 짧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이 킹왕짱이에요. 킹왕짱. 옛날 10조, 그 정호익 쪽에서 지금 11조 양의진 주가인데 지난번에 떨어졌죠.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이상혁 기수가 떨어졌어요. 한만식 기수가 떨어지면서 이상혁 기수가 떨어졌는데 9주 만에 나오면서 지금 5주인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마필이 원래 느긋해요. 활기는 없어요. 활기는 없습니다. 근데 예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바이바이 빅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싱싱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세 번째 킹왕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까 그 여기 편지 주신 분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보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이 킹왕짱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를 유심히 보냐면 이 허리 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하고 허리, 그러니까 엉덩이에서 그 허리로 이어지는 분, 그러니까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분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만큼 길어요, 허리가. 그래서 순발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찾아내시면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도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마필의 단점이 뭐냐면요, 그 허리가 딱 이만큼 길어요. 한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경주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한테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바이 빅터를 보면 걔는 한 뼘 이상이 길어요. 거의 이만큼 길어요. 다른 마필보다. 근데 이 킹왕짱 같은 경우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도 이 킹왕짱은 D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D가 길면은 어떠냐면요, 그 허리 부분이 이렇게 낭창낭창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쑥쑥 D가 들어와 주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킹왕짱이 좀 그런데, 오늘 이경주에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유일하게 찾으면 킹왕짱이에요. 스크림제트가 능력 있는 마필인데 아직 회복이 안 됐고, 톱레벨은 제가 지난번에 뭐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뛰는 마필이라고. 근데 이번에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는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뭐 홀리데이 펀치, 부마하트, 명가통치 이런 마필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물론 이제 변화를 수 있는 마필이 2살짜리이기 때문에 변할 소진이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는 좀 경험 있는 마필이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킹왕짱인데 컨디션이 지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이 킹왕짱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을 결정을 짓겠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찍 퇴근해야죠. 이제 마지막 1400m인데 비컬린, 인스테킥, 누리나래, 천년유산, 비컬린 2살, 인스테킥 2살, 누리나래 2살, 천년유산 2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비컬린 능력. 비컬린이 조금 그 주행 중에 주춤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인스테킥 같은 경우는 쫙 스피드 위주로 가는 마필이고, 누리내리는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아직까지는 스피드로 위주이고, 지구력으로 뛰는 위주고, 그다음에 천연유산은 또 역시 스피드죠. 얘는 근데 좀 지용철 조교사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발 쓰는 게 조금 높아요. 높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컬린도 좀 그런 맛은 없잖아 있는데 그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 인스테킥은 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 등치가 지금 500kg가 넘어가는데 목이 조금 짧아요. 짧은 데다가 좀 두꺼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당장 써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음번에 저 마필이 그래서 목이 짧더니 이번에 거리가 늘면서 조금 덜 뛰었구나. 그럼 다음에 1700에 가면 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그걸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셔야죠. 몇 마리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0마리만 아시면 돼요. 계속 꾸준히 볼 수 있는 마필. 아무튼 이
능력이 지금 바뀌는 중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1400m에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제 이걸 좀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누리나리나 천년유사는 좀 거리 검증이 돼 있다는 그런 것뿐이고 뭐 피컬린이나 인스테킥의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이경주 역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킹왕짱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진아 말이 맞구나, 컨디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10경주 포기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첫째 주 12월 7일과 8일 일요경마 모두 예상 마쳤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시간을 더 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11시 40분이네요. 지금 10분 오버됐습니다. 오버됐고 제가 좀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인사드리고 아무튼 다음번에 한번 시간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